(2026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개판이라는 게 드러났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투표용지 값 아끼려고 해서 뭐 하려고? 흥청망청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고유가 지원금 선거 직전에 뿌린 게 이재명 정권이죠. 또 뭐로 뿌렸고 그 돈 그거 안 썼으면 투표용지 충분히 만들었을 겁니다. 왜 저런 모양이 됐을까요? 자,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굉장히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했다, 뭐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런 상황 만든 것 자체가 큰 미스입니다. 선관위는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선관위 문제 다루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어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란 거 아시죠? 선거 직전에 자기가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고 뭐 통보가 오긴 옵니다. 아무도 확인하러 안 가죠. 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거인 명부 만드는 거 하고 사전선거제도에 대한민국 선거에 큰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좀 빙빙 돌아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 비밀선거를 하게 돼 있죠. 직접 선거를 하고, 또 평등선거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보통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밀선거 이건 다 아는 이야기고, 우리가 국민이라 그러죠, 주권자를. 이 국가의 시민을 줄인 게 국민입니다. 국가에 속한 시민. 시민이란 게 뭐냐가 하면요, 영어 그대로입니다. citizen. 시티에 사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농촌에 저 산골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야? 네,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시티에 사는 사람만 시민입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산골에서 이렇게 고립돼 사는 사람들은 국가의 문제에 거의 관여 안 하고 자기네끼리만 먹고 살죠.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만들죠. 그러니까 국가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주권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영주가 주인인 세상을 벗어나서 자기네끼리 자유로운 성을 만들죠. 그게 시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래, 임금이 나한테 세금 받아가는데 나는 왜 세금 내면서 아무것도 못하니? 하고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티에 사는 사람들이 영주가 있는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주가 없는 그런 성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면서 그들이 의회를 진출하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하면서 민주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산골에, 농촌에 이렇게 잘 있긴 사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에서 이 현대 공화정이 나왔는데,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납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돈을 내야. 돈 없는 사람들은 주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도 안 됐고요. 고대 국가로 가게 되면은 여자들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여자들도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처음에도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아니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하고 노예 해방이 안 된 데서 노예한테 투표권을 안 줬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농노들을 군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합니다. 임금이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일하죠. 각 집안의 가장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일한다. 그게 뭐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 노역, 부역을 하고요. 스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오면 싸우러 가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이 군사의 의무하고 납세의 의무를, 그걸 하는 사람들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농노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혁명군에 참여시키면서 주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그게 풀려서 노예들까지 다 풀어지게 되면서 노예들도 그 권리를 주면서 됐고, 그 다음에 여성들한테 주면서 이제 보통 선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 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목숨을 내고 돈을 내고 필요하면 자기 아들도 관창처럼, 화랑 관창처럼 죽게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 문제에 깊이 관심이 있는 시티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풀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중이 떠중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교육이 들어가서, 의무교육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자꾸 키우는데 아무리 키워도 어중이 떠중이는 많습니다. 아직도 그냥 고유가 지원금 주면은 찍어주는 사람 있고 뭐 하니까 찍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에서 보통 선거를 하고 나서부터 이게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어요.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제도를 바꾼다. 이거는 모든 민주공화국에서의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전투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전투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있어요. 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early voting이라고 해서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부재자 투표라 그래서 난 투표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군대 갔어. 군대에서 투표하기 어려워. 내가 배를 타고 외양 선원이야. 쫙 가고 있는데 나도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싸우러 갈 거고 싸울 거고 한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는 이제 미리 우편으로 투표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확대돼서 사전 투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어울리 보팅이 있고요. 원래는 그 부재자 투표를 확대한 건데, 미국은 선거를 우리처럼 하루를 놀게 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 합니다. 화요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널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미국도 보통 선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거권이 가져요. 그런데 내가 선거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구 XS동에 살고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나를 유권자 자격을 줘요. 선거권을 줘요. 선거인 명부에 나를 올려줘. 나보고 확인하라고 통보 오는데 안 가도 돼. 무조건 올라가 있어. 미국은 그게 아니고 너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투표하려면은 선거인 명부에 네 스스로가 등록을 해 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의 선거인 명부를 voter registration, 선거 등록하는 건데 스스로가 가서 신청을 해야만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모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운전면허 만들 때,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증 대신하는데, 또는 그걸 갱신하러 갔을 때 너 유권자 등록할래? 라고 물어서 할게 하면 자동으로 해줘요. 안 할래?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럼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면허 받으러 갈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로 등록을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은 선거를 할 자격이 있지만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선거를 못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내가 선거에 한번 등록해놓고 나서 매번 선거 때마다 또 신고하느냐? 아닙니다. 한번 하면 걔네도 평생 가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이름이 바뀌거나 또 개인적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네바다주에 살다가 뉴욕주로 갔다. 그러면은 선거인 등 명부에 다시 신청을 해야 돼. 이름 바꿨거나 주소를 옮기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내가 어느 동에 살다 어느 동으로 가잖아요? 알아서 다 해줘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직전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가장 설명하기 좋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광주나 호남에 가서 무조건 당선이죠. 그러면 서울이나 이쪽에서는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격전지가 있잖아요.
꼭 여기서는 민주당이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은 호남에 사는 주거지 사는 사람들을 대거 서울의 특정구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죠. 쉽게 말하면 위장전입이죠. 위장전입. 위장전입 확인하나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거기 뭐 검사하는 기관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자연적으로 저쪽으로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다니까. 미국에서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데서 신고 안 하면은 선거인 명부에 안 올라가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지금 가장 의심하는 거는 호남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이니까 거기는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대거 서울이나 어느 지역에 옮겨놓고 거기서 민주당 사람 지지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사전 투표를 하면 돼요. 광주 또는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하는 날 가서 사는 데가 거기니까 거기서 투표하면 자동으로 저쪽으로 가 표가.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돼요. 자, 이게 보편적이냐 아니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이겼죠. 그리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습니다. 상당히 격전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울 저 강남 출신이잖아요. 부산에 왜 지각하지? 위장전입 아닌가요? 자, 그럼 좋습니다. 위장전입이든 아니든 자기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한동훈이 옮겼어. 그럼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찍고 싶어 그러면 그들 중에 일부가 부산 북구로 주민등록지 옮길 수 있죠. 우리나라는 뭐 무지하게 쉬우니까 위장전입하는 게. 그래서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의심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한동훈과 경쟁했다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의심해서 경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정우 측은 선거 직전에 부산 북구로 전입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으로 보인다라고 조사해달라고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247조예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긴 사람은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법을 처벌된 사람은 없어요. 너 거기 살 의사가 있었다라고만 하면 끝이야. 근데 우리가 위장전입하는 게 애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학군 때문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경북 청송 같은 데는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고향 출신으로 서울 사는 사람들, 부산 사는 사람들한테 좀 주민등록지를 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 같은 게 다 그쪽 등록지가 되면서 세금을 그쪽 군으로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군들에서 또 정부도 지방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좀 권합니다. 정부가 위장전입을 하도록 권하고요. 공공기관에서. 그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투표권이 거기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청송에 투표를 하는 거지. 사전투표. 근데 그 양반은 대통령 선거라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인데 저 청송에 국회의원 누가 나는지도 모르고 지방의원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투표하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미국은 주소지를 옮기면은 그쪽에서만 투표를 하게 하지 이걸 제한을 하는 게 제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하정우가 딱 고발을 했어. 한동훈 조사해달라고. 그러면 하정우가 이걸 고발할 때는 하정우도 자기들도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먼저 했던 거는 민주당에서 유명한 선거 전략가 양모 씨가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이모 씨가 있습니다. 등등. 제가 선거는 이 조작이 가능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떻게 이기는 방법으로 선거 공학도 가능하지만 유권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언제 만든지 천하가 다 아니까 그 이전에 쭉 손입시키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가보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편함에 이번 투표하라고 공보물 쭉 나온 거 막 꽂혀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데는 참 전입하기 쉽죠. 근데 안 사니까 그걸 안 뽑아가는 거예요. 유권자 거기 살면 그 사람이 저 광주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소는 거기인데.
이렇게 하는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우가 한동훈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의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씨가 이겼는데,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9시에 확정이 됐고, 오전 7시쯤 역전을 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밤새 해 뜨고 나서도 정원호한테 졌어요. 피말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표를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정원호가 이겼어요. 그럼 정원호가 왜 이겼느냐? 사전투표는 본투표 2, 3일 전에 하죠. 그래서 그것들은 행정 절차, 행정은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 보내면은 등기우편 보내고 받았다 도장 찍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본투표 할 때는 각 동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낸다, 받았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해야 맞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개표가 늦게 이루어져요. 근데 개표하려고 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밤을 꼬박 새워서 해야 되는데, 개표하러 왔는데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같이 섞어서 한다 그러면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일이 늦어지니까 그냥 관례대로 먼저 와 있는 것부터 땁니다. 사전투표가 먼저 왔으니까 그거 따요. 땄는데 정원호가 압도적으로 이겼던 거예요. 물론 표는 비율이 높았던 거지. 근데 지금 사전투표로 하는 투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쫙 앞서갔어요. 그러다가 본투표를 까면서 차츰 붙다가 12시 넘기고 1시 넘기고 하다가 7시쯤인가요? 그때 역전이 되면서 근소하게 처음에는 20 내지 30%포인트를 정원호가 앞섰지. 그러다가 오전 1시에 1, 2% 차이로 정원호가 앞섰다가 오전 6시에 0.5% 차이로 정원호가 앞섰다가 오전 7시 17분부터 25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5초의 차이로 벌어지다가 그 다음에 오세훈이 이긴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사전투표에서는 정원호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전투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옮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선거인 명부 등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옮겨놓으면 난 다참으로 그쪽의 유권자야. 그러면 내가 저 전라도 광주에 살면서 정원호 찍어줄 수 있다니까? 내가 저 서울 살면서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이 찍어줄 수 있다니까? 내가 여기 살면서 하정우 찍어줄 수 있다니까? 내가 저기 살면서 오세훈 찍어줄 수 있다니까? 이게 지방선거라고 하는 지방의 자치권을 다투는 건데 그 지방에 안 사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한국에 오래 살아온 외국인들한테 지방자치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 그 외국인들 중에 특히 중국인들이 문제죠. 중국 국적의 한국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이 어느 나라랑 가깝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거, 부정선거, 이번에 선거 용지가 부족했다. 이거 갖고도 무지하게 깨져야 되고, 부정선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게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다 노태학 때 얘기예요. 그 지난번에 소쿠리 들고 뭐 옮기고 이러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뭐 투표용지 들고 옮기다가 주민들한테 항의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하고 시간 지났다고 못한 사람들은 자기 투표권을 헌법에 보장된 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 상대로 위헌소송 걸어야 됩니다. 그건 그거대로 걸면서 이 사전투표 제도에서 선거인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막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막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 선거인 명부는 내가 신청하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주소가 바뀐 사람들은 그래, 내가 전라도 광주에 있으면서 서울로 투표하려고 옮겼어. 그러면 광주에서는 지방선거는 안 하겠지만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버려야죠. 거기 했다 여기로 빼고 원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선거 시스템을 해놓고 나서 이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보통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아무도 처벌 안 합니다. 이거 처벌하려고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하고 보통선거의 헌법 기본 정신하고 충돌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선거인 명부를 등록을 해라. 주소 바뀐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호남이나 부산 사람, 대구 사람들이 서울에 걸어놓고 자기 당 찍어줄 수 있겠지. 근데 대선은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를 스스로 등록하게 되고 거기서 몇 번 주소가 옮긴 사람들은 배제시킨다. 이게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선거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정우가 한동훈을 고발했다는 거는 이게 그들 세계에서는 사전투표를 의식해서 당원을 위장 전압시키는 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들으셨죠? 대한민국 뭐가 문제인지 선거에 민주주의는 좋은데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뭐 막으려고 대책 세우면 꼭 허점에서 또 이용하는 자들 나오죠. 나오면 선거꾼들이 있어요. 꾼들. 여의도 가면 그 자들이 전략의 심나가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자들도 모르니까 이 모양 이 꼴 내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다음 방송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